전 세계에서 따라하려 했지만 한국의 현실을 보자 바로 포기한 이유, 그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이미 했어야 할 계약도 미뤄진 지 벌써 한 달째.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한 번 한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최근 전국 유치원을 제외한 초, 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학교가 아닌 일반 동네 학원에서조차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수많은 외국인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야 최고 사양의 장비를 갖춘 PC방들이 전국에 질비하고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찾아보기 힘든 데다가 산간 오지에까지 광 케이블이 깔려있는 마당에 고작 온라인 강의가 신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는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선진국들조차 한국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도시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수준이고 그마저도 보안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여 온라인 강의 시행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죠. 한 예로 태국의 경우 5월에 신학기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7월로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일부 국가에서는 계약을 강행하기도 했는데요. 대만과 싱가포르,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160개국의 학교들이 휴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교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세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측은 젊은 층이나 아동의 경우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덜 미치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주장을 하였고, 호주의 경우 교육시설 폐쇄가 장기화될 시 필수 의료 종사자의 30%가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각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장은 전혀 다른데요. 한 외신에 따르면 최근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위치한 리버티 대학은 반대 속에도 수업을 강행했다가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12명 발생했고 이들 중 3명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주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처럼 공중보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국과 같이 온라인 강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테러나 보안상의 약점 때문인데요. 대만은 최근 세계 최초로 정부기관과 일선 학교의 온라인 수업에 대해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고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해킹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또한 직원들에게 이것의 사용을 금지시켰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학부모들의 의견을 재빨리 수용한 교육 당국은 4월이 되자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이는 그저 선택의 문제였고 이렇게 빠른 결정이 가능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는 이미 모든 IT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은 71.7%에 달했고 인터넷 보급률은 그보다 더 높은 수치인 무려 81.6%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해킹과 같은 각종 사이버 문제에도 IT 강국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외국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은 디도스나 해킹에 대한 방어, 보안 컨설팅, IT 인프라의 설계 구축 및 유지 보수 등 다양한 보안 영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교사와 학생이 동시 접속하여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물론 녹화한 강의를 학생들이 듣고 댓글을 달면 교사가 직접 피드백을 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를 내주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과 같은 다양한 강의에서부터 심지어 계약식과 출결, 오리엔테이션까지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최근 한국의 행보를 보자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IT 관련해서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라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겨우 이 정도로 놀라긴 이르지. 한국은 전국 모든 곳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데 심지어 지하철과 버스를 타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지. 한국에서 인터넷은 공기처럼 흔한 수준이야. 저 나라는 항상 느끼지만 모든 뉴스들이 거짓말 같아. 한국의 모든 학교들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해?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을 거다. 그들의 인터넷 속도는 정말 최고지. 게다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2대 이상의 컴퓨터를 가지고
생기고 있대. 왜 지금까지 직접 학교를 갔나 궁금한 정도? 한국 혼자서 100년은 앞서 있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의견은 많았지만 인터넷 문제도 그렇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거야. 단 한 군데, 한국만 빼고. 한국인들은 집에 최신식 컴퓨터가 있어도 PC방이라는 곳을 간다고 해. 왜냐하면 그곳의 환경이 더 낫기 때문이지. 게다가 음식도 주문할 수 있어. 너희들은 상상이 가니? 온라인 수업 자체가 신기술은 아니지만 나라 전체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혁신이야. 한국과 같은 나라는 더 이상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지겠군. 시험을 볼 때만 나오면 되겠다. 신기한 건 선생님만 화면에 나와야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캠을 통해 얼굴을 비춰야 하네. 혹시라도 수업 중 게임이라도 할까봐 그런 걸까? 얼굴이 못생기게 나오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커 보여. 한국처럼 실시간 수업은 어려워도 미리 녹화된 강의를 보는 방식은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다들 착각하는 부분이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플랫폼이 없어서가 아니야. 유튜브 라이브는 누구나 쓸 수 있잖아. 문제는 집에서 수업을 받는 게 가능한 학생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 이로써 모든 것이 명백해졌군. 세계에서 유일한 선진국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한국이야. 의료 기술도 그렇고 IT 기술마저 한국이 미국을 압도해버렸다. 학교가 필요 없어졌으니 병원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면 될 듯. 그나저나 한국의 게이머들이 왜 실력이 좋은가에 대한 의문이 풀렸어. 그들은 장비빨이었던 거야. 이 뉴스도 한국이니까 가능한 소리겠지. 늘 그렇듯이 말이야. 온라인 수업도 좋지만 난 하루빨리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 시정부의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미국은 확실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말입니다. 뉴욕주만 따로 놓고 봐도 미국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논의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교착 상태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더 많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일시 해고하는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 불필요하고 추가적인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필요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트윗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 트윗 내용에 대해 백악관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며 이민 중단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다. 미국과 접경 지역인 멕시코 소노라주 주민들은 코로나19 위험에 대비해 국경을 닫고 미국과 멕시코 간왕래를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며 최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치 매체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은 물론 중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전면 불허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민주당과 이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31일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부터는 유럽 26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 상태다. 또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일상적인 비자 발급 서비스의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AFP 통신은 이번 트럼프의 이민 일시 중단 선언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최소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셧다운 반대를 외치며 경제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몇몇 남부주들은 20일 단계적인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20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8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만 명을 웃돌았다. 한편 최근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베트남과 미국이 이번에는 경제 분야에서도 손을 잡았다. 베트남과 미국이 베트남의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4,200만 달러의 개발 원조 계약을 체결한 것. 미국은 이번 개발 원조가 베트남에 대한 양국의 상호 비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미부여를 해 눈길을 끈다. 16일 베트남 익스플로러에 따르면 미국 개발협력청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베트남의 경제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 4월 15일 4,200만 달러의 개발 원조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은 민간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창업 생태계, 인적 자본 촉진으로 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개발협력청도 이번 계약에 따른 기술 지원 활동이 경쟁력 강화 기술, 경영 능력 및 자본 접근을 쉽게 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베트남 중소기업 및 성장기업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계약은 또한 기업가 정신을 더욱 증진시키고 베트남 스타트업과 국제 혁신 및 창업 생태계 기업, 투자 자금 및 기타 지원 조직을 연결하는 동시에 강하고 지식 기반 경제에 필요한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 크리텐브링크 주베트남 미국 대사는 이번 합의는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경제가 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과 미국은 올해 군사 분야에서 유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중국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적이었던 미국과 베트남은 군사 분야에서 밀월 관계로 불릴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다. 한국의 예상 못한 반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최대 10.6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9.18에서 10.65%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 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또 베트남에서 수입한 합판이 정상 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물품인 합판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정제, 가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천억 원이다. 베트남산 점유율은 40에서 45% 수준이다. 조사 기간인 2016에서 2019년 상반기 베트남에서 들여온 물량이 증가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같은 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무역위는 3개월간 본조사를 시행한 후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국내 업체 제품을 베낀 중국산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했다. 헬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안건과 관련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국내 중소기업 아이폼은 자사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국내 사업자 2곳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펠트 시간표는 펠트 재질 틀에 수업 과목명과 캐릭터를 붙이는 학생용 시간표다. 또 다른 국내 중소기업 D&W는
국내 사업자 2곳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고 조사를 신청했다. 무효기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6에서 9개월 서면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시행,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2건 모두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효기는 2건의 피신청인들의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 및 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